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써야 최고인지 답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한 이후에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7경기 6골 3어시스트.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팀 전체도 득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손 선수 가기 전에는 득점 순위가 12위였는데 가고 나서부터 카운트하면 득점 1위입니다. 그 덕분에 팀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조기에 확정했어요. 자,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MLS 무대에서 뛸 거다 보니까 잘하겠지 이렇게 예상은 했는데 해도 너무 잘해요. 자, 그렇다면 지난 시즌에 다소 아쉬웠던 손흥민 선수가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잘하는 걸까요? 그 이유들 파헤쳐 보겠습니다. 콘테의 향기. 자, LAFC의 축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먹었을 때 콘테의 축구와 굉장히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3-4-3을 써요. 그리고 3-5-2도 가끔 섞어 쓰고요. 그리고 약간 수비적이죠. 물론 볼을 가졌을 때는 짧은 패스 주고받으면서 만들어 나가기도 해요. 근데 상대가 볼을 가지고 있다? 무리하게 전방 압박 안 합니다. 미드 블럭. 중간쯤에 수비 조직을 촘촘하게 구축한 이후에 볼을 뺏으면 체인지 더 템포. 공격 속도를 갑자기 높여서 역습하는 거예요. 콘테 때 그렇게 해서 득점왕 먹었죠. 지금 LAFC의 축구도 똑같은 컨셉입니다. 자, 하지만 콘테 때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포워드였고 원톱에 케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왼쪽에 부안과 원톱에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예요. 무조건 손톱. 자,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손흥민 선수 대표팀에서 원톱으로 써야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뛰었을 때 제일 잘해 왔었으니까, 답이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LAFC의 체룬돌로 감독이 그 답안지를 보고 그냥 베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어. 일단 원톱 자리에 놓으니까 상대 골대랑 제일 가깝죠. 역습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프리롤이에요. 전방에만 박혀있게 하면 안 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연계하게 해야 돼. 왜냐면 그 역할을 너무 잘해요. 뒤쪽에서 패스 세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싹 죽여가지고 리턴 이쁘게 논다고요. 그러면 전방을 바라보고 있는 미드필더들의 전진 패스의 질이 확 좋아져요. 그리고 내려가서 볼 받은 다음에 반대로 크게 오픈해주는 플레이도 하죠. 이러면 팀 전체가 전진할 수 있어. 너무 좋아. 그리고 볼이 뒤에서 올 때 측면 뒷공간에 한 번에 돌려놓기도 해요. 옛날에 토티가 생각나. 이 패스 진짜 잘했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볼 오면 부안가한테 살짝 돌려놓고 바로 다시 움직여가지고 또 받아요. 앞에 보고 있으니까 또 좋은 전진 패스 나가는 거야.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내려가서 받아주는 타이밍이 진짜 예술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 LAFC의 센터백과 미드필더가 볼을 주고 받다가 상대 중미들이 갑자기 압박을 빡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센터백이 줄 데가 없어졌어. 그러면 그때 손흥민 선수가 포켓 쪽으로 싹 내려와서 패스 옵션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서 돌아가지고 전진한 다음에 수루 패스를 넣어요. 이 정확한 타이밍에 내려가서 패스 옵션 만들어주는 플레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 상대의 압박을 한 방에 허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할 줄 아는 포워드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또 느꼈던 장면이 있어요. 내려가서 볼 연계해주고 볼이 반대로 갔어요. 그럴 때 상대 수비수들 뒤로 몰래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해요. 이게 클래스가 다른 이유가 뭐냐? 보통의 공격수들은 내려가서 연계하고 끝입니다. 그냥 볼 구경하고 말아요. 거기서 수준이 조금 높은 선수들은 맞다, 올라가야지 이러고 한 타이밍 늦게 침투를 해요. 근데 그러면 늦다고. 근데 손흥민 선수는 볼 연계하고 나서도 계속 저쪽 상황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침투합니다. 침투를 시작하는 타이밍 자체가 달라요. 진짜 원톱 그리고 프리롤러서의 플레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LAFC가 쓰는 3-4-3이 우리 대표팀이 얼마 전에 실험한 3-4-3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한테도 LAFC의 축구가 굉장히 참고가 되겠죠. 손흥민 선수가 그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때 가장 위협적인지, 또 주변의 선수들은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눈여겨보면 좋죠. 슈팅을 많이 때리는 이유. 자, 요즘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우, 슈팅 안 아끼고 시원하게 때리니까 너무 좋다. 자, 그렇다면 왜 슈팅을 많이 때릴 수 있는 걸까요? 일단 포지션이 달라졌죠.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어땠죠? 왼쪽 측면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볼을 잡았을 때 슈팅각 자체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중앙 쪽에 머무르면서 자유롭게 공간을 찾아다니죠. 공 잡았을 때 슈팅각 자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슈팅을 많이 때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공을 잡았을 때 공간이 많기 때문이에요. 공간이 많아요. 골키퍼 확인하고 볼 쪽으로 접근하고 임팩트에 집중하고 그럴 시간이 생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공간이 왜 많아졌을까요? 손흥민 선수 주변의 동료들이 빠르고 돌파가 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요즘 손흥민 선수랑 흥보 듀오로 활약하고 있는 부안가 선수, 굉장히 빠릅니다. 혼자서 뒷공간 털어먹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진짜 좋아서 수비수 2명이 있어도 그냥 돌파합니다. 마무리도 돼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엄청 견제하게 되죠. 따라가면 손흥민이 빕니다. 공간이 많아져요. 그리고 오른쪽 윙에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도 괜찮아요. 진짜 소름 끼치게 빠르고 돌파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짧은 연계가 좋고 로빙 패스 좋아요. 특히 볼을 잡았을 때의 선택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상대 수비 어그로를 충분히 끌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한테 또 공간이 나죠. 그리고 부안과 마르티네스 둘 다 반대발 윙어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격 패턴이 다양해요. 위협적이에요. 상대는 3명 다 견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각각의 선수들한테 어느 정도의 공간이 순간적으로 생긴다. 그때 슈팅 때린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슈팅 때릴 공간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동료들이 뒷공간에 침투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마르티네즈가 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전방에 있던 소니가 또 받으러 내려와요. 마르티네즈가 소니한테 볼을 넘겨주고 그대로 뒷공간으로 침투합니다. 그러면 상대 수비가 딸려가죠. 순간적으로 쏜 선수한테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왼발 가마차기 골 넣었잖아요. 자, 그리고 공격수들 뿐만 아니라 3-4-3의 윙백 그리고 스토퍼 이런 선수들도 상황에 따라서 뒷공간으로 뛰어줍니다. 그래서 수비를 끌고 가요. 그럴 때 소니가 나와서 볼 받으면 공간이 충분해요. 가마차면 끝이야.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한테 슈팅할 공간이 나는 또 다른 이유로 MLS 선수들의 수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1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수비수들을 상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MLS 수비수들을 상대할 때는 공간이 좀 더 많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제가 예전에 MLS 지정 선수 말씀드렸죠. 팀당 3명까지 돈을 많이 주고 스타 선수로 데려올 수 있다. 근데 각 팀의 지정 선수들이 대부분 공격수 아니면 미드필더예요. 수비수는 많이 없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수비수들의 퀄리티가 살짝 떨어질 수 있다. 제가 안 그래도 LAFC 경기 보면서 정말 놀랬던 장면이 박스 앞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어요. 근데 상대 센터백이 튀어나오질 않더라고요. 프리미어리그였으면 수비수 2명이 미친듯이 튀어나왔을 거거든요. 슈팅 못하게 하려고.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 어색하고 놀라운 거야. 아니, 안 먹어봐서 그런가? 아니면은 저기서 슈팅을 때릴 거라고 생각 자체를 못하나? 때리더라도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나? 어쨌든 뭐 슈팅을 때렸고 골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좀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먹혔으니까 앞으로는 더 빡세게 붙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럴 때 손흥민 선수는 때리는 척하고 또 옆으로 쳐갖고 그 다음에 때리죠. 프리미어리그에서 롱런했던 짬이 있다 보니까. 자,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슈팅 때릴 공간이 많아졌다고는 해도 그냥 요즘 그 슈팅력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일단 골이 된 슈팅들의 궤적도 장난이 아니지만 골이 안 된 슈팅들도 너무나 위협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축구에서 가장 상대하기 무서운 선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성공률이 높은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교 때 윤빛가람 선수를 상대했거든요. 근데 윤빛가람 선수가 볼을 잡고 돌아서서 저기 뒷공간에 킥을 때립니다. 근데 그 성공률이 말이 안 돼요. 이게 몇 번 실수를 해주면 제가 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패스가 차는 족족 다 들어가니까 힘들어 죽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 성공률이 슈팅할 때 높잖아요.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골, 그걸 만들어내는 성공률이 너무 높으니까 상대로서는 엄청 무서운 거죠. 흥부라인의 성격. 자,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손흥민 선수와 부안가 선수의 성격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나 I, 외향적, 내향적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성격, 더 정확히는 주는 것이 받는 거라는 걸 아는 성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습해가지고 찬스가 났어요. 내가 차면 들어갈 확률이 60%, 옆에 주면 90%. 이럴 때 옆에 주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줘야 나중에 나도 받을 수 있잖아요. 흥부 듀오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보세요. LAFC 선발 데뷔전에서 어시스트 했죠? 그때 솔직히 좀 무리하면 자기가 때려도 됐어요. 근데 무리 안 하죠. 어시스트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동료들이 손흥민 선수한테 다 밀어주는 거죠. 부안가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 할 때 3번째 골을 도왔어요. 솔직히 자기가 때렸어도 됐는데 때리는 척하고 옆에 쏜 선수한테 밀어줬다고요. 대인배예요. 왜냐면 부안가 선수가 메시랑 득점한 경쟁 중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자기가 골을 넣었으면 클럽 역사상 최다 득점자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도 양보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경기에 소니한테 도움 받아서 해트트릭까지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타적인 성격, 내가 주면 너도 주겠지 하는 성격을 모든 공격수가 가진 게 아닙니다. MLS보다 더 수준이 높은 유럽 5대 리그에 있는 공격수들도 이기적일 때 많아요. 근데 제 생각에 그런 욕심들은 계약 때문일 수 있어요. 왜냐면 선수들 각각의 계약을 뜯어보면 한 골당 몇 천만 원, 혹은 한 시즌에 몇 골 이상 넣으면 몇십억, 이런 보너스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찬스가 왔을 때 옳은 판단을 못 할 수 있죠. 제가 구단 주면 그런 골 보너스는 절대 안 줄 거예요. 무조건 팀 단위로 보상. 그래야 손흥민, 부안가처럼 서로 양보하죠. 네, 오늘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LAFC에서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LAFC의 경기를 면밀히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미국에 너무 빨리 갔습니다. 거의 뭐 윙백처럼 썼는데 그렇게 안 쓰고 지금 같은 전술에 원톱 프리롤로 썼다 유럽 빅리그에서 최소 2년은 좋은 활약 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순 없죠. LAFC에서 또 새로운 역사를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가보자고요.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써야 최고인지 답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